자, 여기서 미국의 또 박재용 박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뉴스가 터졌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미국에서도 지금 북한 문제가요, 지금 주요 하두입니다. 미국에 연결해 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박재용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박재영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뭐 터졌다면서요? 이게 뭐 터졌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안 그래도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예, 계속 그 북한 문제 얘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그것과도 이게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미국이 북한 문제 주로 핵 협상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핵 협상 진전을 위해서 그동안 아무래도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네. 역시 여기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의 지적은 뭐냐면, 현재로서 이 핵 협상 진전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인권 문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즉 인권 문제를 주요 이슈로 핵보다도 핵도 물론 외교적인 노력이 중요하지만 인권 문제를 이제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 이제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굉장히 오히려 효과적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저기 강철원 대표하고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중국 폐렴 문제. 네네. 북한으로 얼마든지 그 관광객들 때문에 유입될 수 있고 그런 거 북한에 아무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 역시 다 그런 전염병 문제 이런 거 다 그 인권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도 결국은 자기들 정권의 생존이든 주민의 생존이든 하여튼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인권 문제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당장 뭐 이렇게 전염병 확산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미국이든 어디든 국제사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핵 문제보다도 좀 이렇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꼼짝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로 각국의 인권 상황 이런 거 다루던 프리덤 하우스나 북한 인권위원회 이런 데 모두들 얘기가 이 평양의 정보 통제, 강제 수용소 이런 거 자세히 항상 문제 지적하면서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경우는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 이렇게 지적을 했죠. 네.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서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그런데 이 미국으로서는 또 지금 좀 간단치가 않은 게 그동안 핵 문제에 너무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에 너무 제재 이런 거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인권이나 다른 문제들을 다룰 그걸 이제 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조금 어떤 균형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외교적 노력, 북핵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권 이슈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북한에서 그걸 갖고 있어야 미국하고 북한 관계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입니다. 이제 네. 핵에만 집중할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전 김일성, 김정일하고 좀 다른다는 점이 이 경제 성장, 경제 문제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아무리 이 핵무기 보유에 지금 집중하고 그걸 중요시하고 있더라도 김일성이나 김정일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 이 어떤 좀 인권 문제 같은 걸 두고 양보를 할 여지가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에서 볼 때 뭐 민주당, 공화당 막론하고 미국의 전반적으로 이게 인권이라는 게 워낙 보편적인 문제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많은 이슈입니다. 항상 사실 일반적인 미국인들도 북핵 문제, 핵 문제 얘기 나오면 그냥 그건 뭐 전문가의 영역이고 자기들이 잘 모르는 거 이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 특히 최근에 오토 원비어 사건 같은 거 보면
다들 굉장히 다 남의 일 같지 않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분노하고 또 북한 그 정치범 수용소 이런 얘기 이 북한 이 탈북인들 여기 미국 와서 워싱턴 의회 같은 데서 그런 관련 증언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보다. 네. 그래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압박이 되는 문제 이게 꼭 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너무 이 북한 핵 인권 문제를 외면한 거는 큰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미국이야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한국 정부가 제일 문제죠. 그렇게 인권 중요시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뭐 모든 거 다 퍼줄 것처럼 그러면서 정작 그렇게 탄압받고 위험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이게 이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이해 못할 일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뭐 하이라이트가 특히 그거였죠. 최근에 그 북한 그 기순 어부 예. 살인 혐의 씌워가지고 돌려보내버린 거 참, 이거는 네. 이 진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화하는 움직임에서 한국 정부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아주 진짜 골치 아픈 그런 진짜 아주 최악의 전과 같은 걸 남긴 거죠 한국 그렇죠. 정부로서 네. 이 문제 이걸 정말 그 좀 어떻게 해결이 쉽게 안 날 그래서 이 당장 뭐 어떻게 문재인 정부한테 북한 인권 관심 가져달라고 지금 와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뭐 어불성설인데 일단 미국이라도 그런 시각으로 좀 더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역시 북한 얘기인데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일이에요. 북한이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암호화폐 국제 컨퍼런스를 2월 말에 개최를 네. 한다. 이걸 대대적으로 작년부터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이쪽 관련 전문가들 모아놓고 큰 행사를 하겠다 하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서 뭐라 그랬냐? 북한에 입국하더라도 여권의 출입국 도장을 안 찍어준다. 네. 그래서 오더라도 그 북한에 왔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안 된다는 거죠. 북한 왔다 가면 지금 네. 미국인들도 다 문제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북한에 갔던 사람은 미국 입국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그 결격 사유가 되고 지금 그러는데 이 한마디로 자기들이 여권에 출입국 도장 안 찍어주고 흔적도 안 남게 해줄 테니까 네. 많이들 와라.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이 사이트를 닫았다고 그럽니다. 이 사이트가 다운이 돼서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 주최 측이 스스로 네. 사이트를 닫은 것 같다. 어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유엔이 이 그 북한에서 개최되는 암호화폐 컨퍼런스 하려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이 또 유엔 안보리가 여기 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그 대북제재 위반하는 행위 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죠. 아무도 지금 안 갈 것 같고 갔다가는 특히 최근에도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가 북한에 가서 그 관련 세미나 했다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 이 FBI, CIA한테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이쪽에 잘못 발 딛고 가서 왔다 갔다 했다가는 그야말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 자기들이 열심히 홍보해도 오히려 제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지금 분위기가 확 가라앉은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은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금융기관 해킹해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위한 자금을 그걸로 조달하고 있다. 네. 이걸 혐의를 이미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도 얘기한 게 이미 뭐 작년에 밝혀진 것만 20억 달러 이상 그런 식으로 탈취를 했다. 그걸 또 인터넷에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고 그 한마디로 완전히 국제적인 무슨 범죄단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도 이 북한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북한을 도와주는 행위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고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하는 능력을 돕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이렇게 또 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예.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왜 이 기사를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사실 지금 북한 국가라기보다 하나의 완전히 이 국제적인 범죄 집단처럼 된 북한에 대해 지금 국제사회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북한에서 하는 행사 자체에 참가하는 게 다 북한 제재 위반이 되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다 경고하고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저런 집단이랑 지금 협력 사업을 하겠네, 뭘 하겠네, 예? 개별적으로 비자 받아서 중국 여행사 통해서 가면 되니까 관광 보내겠네,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게 한국 정부 지금 어떻게 보겠냐 이겁니다. 국제사회도 국제사회지만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하지 않겠어요? 나 그게 제일 지금 걱정인데. 당연히 그게 그 대상이 되고 하여튼 뭔가 하기만 해봐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탄핵 있는 얘기네요, 트럼프, 또. 네. 탄핵 진행 상황인데 네. 오늘까지 지금 미국 시간이 오늘 밤인데 이 연방 휴일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공식적으로는 그 일정은 진행된 게 없고 자기들끼리 민주당 공화당 양측에 계속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도고 지금 공방이 점점 더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쪽 법률팀, 백악관 법률팀은 오늘 상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상원은 이들 지금 탄핵 소추안을 거부하고 대통령한테 무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법률팀은 이 하원이 적용한 탄핵 사유죠. 권력 남용 그리고 의회 방해 이 두 가지 탄핵 사유 모두 반박을 하면서 이건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렇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2016년 대선 결과 뒤집고 2020년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탄핵을 이용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딱 어떻게 관계자들만 바꾸면 딱 한국 얘기죠. 그러네요. 대선 상황 예. 결과 뒤집고 자기들이 정권 차지하려고 정치적 도구로 탄핵을 사용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하원이 장악한 하원의 민주당도 이제 바로 반박 자료를 내서 이 트럼프는 법 위에 있다. 자기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 그러니까 일종의 재판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과연 여기서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 증인들을 불러가면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공화당이 의도한 대로 거의 증인 신문 같은 거 없이 속전속결로 기각 결정 받아서 빨리 끝내버릴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내일부터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러네요. 자,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의 박재영 박사 연결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아이고, 여러분들 곧 구정 연휴인데요. 중국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렴 창궐 걱정입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시고, 한국에도 이제 중국 분들이 이번 연휴 거기도 연휴거든요. 엄청 들어올 텐데. 참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쵸? 참, 그럴 때일수록 면역력 강화해야 됩니다. 면역력. 이거 하나, 매일 저희가 이거 먹는데, 홍삼정, 고려 홍삼정, 하루에 하나씩. 제가 이걸로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씩.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는데요. 이거 저희가 홈쇼핑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나가고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상품 정보, 그다음에 주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50% 파격 특가로 드리니까 50%. 네. 면역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잠도 좀 푹 주무시고요. 손발 나갔다 오시면 씻으시고, 마스크까지 하면 좋은데 또 마스크는 또 불편하시잖아요. 그래도 외부에 나갈 땐 마스크 하면 좋고요. 면역력이 있으면 그런 병균이 창궐해도 몸에서 이기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냥 바로 들어와서 침투당하니까 평상시에 면역력 강화해 이렇게